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모든 규제 해제 미쳤다. 오늘 5시 집값 발칵 뒤집혔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미 재건축과 재개발, 대출과 세제 혜택을 내놓았더니 급기야 알짜배기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강남 3구의 집값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점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곧 풀릴 거라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모든 규제 해제 미쳤다. 오늘 5시 집값 발칵 뒤집혔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때요? 군사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린벨트 또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 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방송은 꼭 보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해제, 강남 3구 금싸라기 땅에 쏠리는 눈, 서울공항 주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해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기 보세요. 자, 군사보호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해제 주요 내용부터 볼까요? 국토의 약 4.1%, 어마어마하죠. 4.1%. 이 토지를 해제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3.8%고 그린벨트가 0.3%입니다. 그래서 합이 4.1이에요. 여의도 면적에 무려 117배. 여의도 면적에 117배를 풀었어요. 339평방킬로미터. 굳이 평으로 따지면 1억 300만 평을 풀었어요. 이달 그린벨트 해제 그 얘기 먼저 나왔었잖아요. 여의도 면적에 837배를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풍계 여의도 면적의 117배 주로 자 군사 보호구역 이렇게 해제한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주요 해제 지역 그럼 어디냐 도대체 거기가 서울공항 인접 강남 3구하고요. 서울공항 여기 성남 비행장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해보세요. 개포, 대치, 수서, 일원, 세곡, 내곡, 잠실, 가락, 문정, 강남 3구 쪽이 집중돼 있고, 자 서산이 141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성남이 71.6 평방미터, 그다음에 서울 46.4 평방미터, 세종이 13 평방미터. 기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여주라든가 뭐 이천 이런 데도 다 풀었죠. 규제 해제를 왜 했습니까? 군 비행 작전상 영향이 없는 지역이다. 앞으로는 이제 군사시설이 물리적으로만 움직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도 많이 제기됐었죠.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건축이든 개발이든 심지어는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동안에 층고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는데 층고 문제가 싸그리 해결된 거예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고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 일단 모토는 이렇습니다. 자,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질적으로 보자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8240평방키로 와 엄청 많네요. 이게 또 인접한 곳이 4002. 그런데 자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자, 이 군사시설은 누구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세요. 계속 지자체에서도 지금 건의했었고 구는 또 뭐라고 하느냐. 자, 군사작전 공간 확보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즉 지역주민, 지자체, 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로 해제해달라. 군은 어쩔 수 없다. 그랬던 게 여기 보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이제 전면 사실상 해제됐다고 보면 되고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군사기지라든가 시설, 주변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버렸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푼 적 없어요. 거의 그 전에 풀었던 거에 5배, 10배 이상이에요. 339만 평방. 여기 보시면 지역 주민과 지자체 해제 요구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군이 해제 가능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했죠. 군 비행장 주변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286.8km 평방미터. 그 다음에 접경지역 보호구역 30.9, 민원 등 보호구역 14.3. 전반적으로 비행장 관련된 것, 주로 강남 3구 성남 비행장 이 일대가 대박이 나겠죠. 이제 규제 완화의 장단점. 그렇다면 이번에 전면 규제 해제했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잇따른 규제 완화 속에서 서울시는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까? 아마 집값 흐름이 좋지 않으면 풀 가능성이 높고, 이건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4월달, 6월달 만기가 돌아와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풀려버리는 거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강남 3구 지금 꿈틀거리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까지 허가제까지 풀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합니다. 먼저 장점, 규제 완화의 장점.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서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아파트 건축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즉 지금 아파트가 모자란다기보다도 가장 핵심 지역, 똘똘한 아파트, 즉 강남권이라든가 이 일대 고급 아파트가 부족했죠. 그린벨트로 계속 묶고 있고 군사시설로 묶어놨으니까 이게 건축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고도 제한이 또 풀리면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그전에는 뭐 40층 이상 안 되고 뭐 어쩌고 많았잖아요. 이제는 자유분방하게 침체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 활력을 불어넣는다. 단순하게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그렇고 바로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활력소가 돼서 그 지역 일대의 개발에 붐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단점 볼까요? 부동산 거품이 심한 강남 집값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강남이 뜨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전국 확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 소중한 그린벨트 군사시설을 지금 모두 다 소모해버리는, 현재 세대가 소모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더 좋은 역할로 소모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당장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렇죠. 총선용이다. 한마디로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인 곳, 침체된 시장을 빨리빨리 풀어야 한다.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무슨 놈의 토지거래 허가제냐.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투기를 주장할 것이다. 보시면 자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벼목성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재건축, 다만 4월 26일 날 저절로 만료돼요. 이거 재조정 안 하면 그대로 끌릴 거예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용산, 또 기타 군데군데 있잖아요. 이 아파트 관련돼서. 그런 곳들 6월 22일 날 지정이 다 만료됩니다. 즉 올 상반기에 그냥 저절로 놔두면 싹 없어지는데 또 지정을 할까 말까. 제 생각에는 뭐 섣불리 예단을 하기 어렵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제 푸는 게 더 쉽습니까? 이거 그린벨트를 이렇게 군사보호구역을 이렇게 대량으로 푸는 게 쉽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사항 보시면 자 서산이 제일 면적으로는 커요. 그 다음이 성남, 서울. 주로 이제 서산에 비행장도 있잖아요. 이제 성남하고 서울이 가장 큰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천, 양조, 포천, 가평, 그리고 세종. 이 정도가 큰 혜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동을 봤더니 강남구, 개포, 대치, 세곡, 수서, 유련, 일원, 자곡동 일대. 서초구는 내곡, 신원, 염곡, 원지동 일대. 송파구는 가락, 거여, 마천, 문정, 방이, 삼전, 석촌동, 송파동, 오금, 잠실, 장지동 일대. 성남시 분당구, 백현, 삼평, 서현, 순회, 야탑, 운중, 율동, 임해, 정자, 판교. 자, 하산동 일대. 수정구, 고등, 금토, 단대, 둔전, 복정, 사송, 산성, 자, 상적, 수진, 시흥, 신촌, 신흥, 심곡, 양지, 그 다음에 오야, 창국, 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 금광, 은행, 상대원, 여수, 도촌, 가련, 하대원, 중앙동 일대.
하남시는 감이동, 하감동 일대, 과천시 학계동 일대, 막계동 일대, 그 다음에 평택시는 고덕동 일대, 그리고 포천, 양주, 여천, 연천, 가평 이렇게 해서 4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런 곳들이 직접적 수혜를 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풀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건 메가톤급 호재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여러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때마침 집값이 막 폭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착륙 측면에서 부양책이라든가 또는 폭락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보실래요?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 투기과열지역 해제 안 할 수가 없죠. 집값이 막 엄청나게 22년에 폭락을 했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했어요. 신도시 외에 분양가는 자율로 맡겨버렸죠. 군사시설, 그린벨트 해제, 이번에 나온 거죠. 지역경제, 부동산 활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철폐했죠. 30년만 뒤면 착공할 수 있고 재개발도 대폭 완화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주택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시킨다든가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중과를 폐지한다든가 유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금리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준금리도 여러 번 동결했고요. 특례 대출도 했고 이번에는 신생아 대출.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집값 부양책을 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해외 주요 기관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이 부동산의 거품,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값이 더 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심해지면 안 된다. 이걸 보세요. 자, 국제결제은행 경고. 한국 집값 낮춰서 가계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 한국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력 경고음을. 잘못하면 금융위기 터진다 이런 말까지 했죠. 가계부채의 주범인 집값 거품을 빨리 빼라. 물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갖고 안심 못한다. 한국금융기관 취약성 금융부채 부실, 즉 한국의 특히 비은행, 이금융권 여기가 취약해요. 잘못했다가는 가계부채하고 맞물려서 금융위기로 터질 수가 있다.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은행 대출 40% 중반. 자, 상당히 많다. 자, 테일리스크 부동산 약세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무디스가 지적을 했고요. IMF는 2028년까지 2% 경제성장, 우리나라가 계속 저성장,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기업과도 관련됐죠. 가계, 공공부채 제한하고 주택과 금융 안전을 꾀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주택 거품, 대출, 장기간 고금리를 권고했습니다. 지금 주택이 거품이 심한 데다가 대출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장기간 고금리,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OECD 장기적으로도 어둡다. 왜? 출산율,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고, 은행 대출 관리, 정부는 대출 억제.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 부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필요 이상으로 구제한 것은 있어요. 그대로 놔뒀더라면 집값이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원하는 대로 좀 더 떨어졌을 텐데, 그때마다 선수를 쳐서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죠. 소방수로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까 폭락할 집들이 어느 정도 하락선에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죠. 보시면 먼저 대출 규제, 특례보금자리, 빚내서 집 사라, 시즌2죠. 다주택, 전세대출, 사실상 편법 DSR을 적용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혜택을 준 거죠. 문제점, 가계부채 급증, 집값 거품 급등, 미분양, 정부 미분양 계속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시그널을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 거예요. 공공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정부가 분양하겠다. 매입 임대사업 추진, 건설사 고분양가 잔치하고 난리 났죠. 물론 건설사는 고분양을 때릴 수밖에 없는, 왜? 원자재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 문제점, 미분양 혈세로 계속 매입한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미분양. 고분양도 묵인했죠. 자, 역전세. 지금은 역전세 얘기가 쑥 들어갔죠. 왜? 전세가가 뛰고 있으니까. 한때 역전세 위험. 이전 전세보다 수억씩 막 떨어졌었죠. 역전세를 차단하려고 DSR 등 대출 규제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세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정부가 다 차단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문제점은 이렇게 개인 투자를 정부가 다 좀 돕고 있잖아요. 그럼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이거는 정부가 개인만이 아니라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너무 직접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나라 리스크가 크답니다. LG 경영연구원 관세 장벽 높이고 고립주의 복귀. 산업연구원은 이전보다 강도 높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최대 변수. 즉 트럼프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이 워낙 많아요. 왜? 자국 보호 정책만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19.3에서 3.4야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계속 잠재 성장률. 인구가 줄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더 그래요. 삼성도 지금 2위까지 갔다가 지금 7위. 현대차, LG, 기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군사보고역. 이 탱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랑 K2. 자, 좀 적당한 선에서 해제를 하고 이거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집값 띄우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부동산이 경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폭등이나 거품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설픈 정책이 항상 화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